이번에는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인수위에서 검찰권 강화한다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에선 그래서 검찰개혁 하겠다 4월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또 들고 나왔습니다. 특검법안도 나왔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립에 대한 얘기 한번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네.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여기저기 바쁜데 또 이준석 대표 때문에 특별히 바빠요. 고생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알죠. 네. 네, 집에 찾아가지고 네, 그러기도 하고. 네.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위기를 물어보시는 건지. 그냥 이제 선거에서 이겼고 네. 그리고 선거를 또 준비하고 있고 네. 어느 때보다도 좀 희망 찰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다시 또 긴장하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이제 지방선거가 또 앞에 있잖아요. 네. 지방선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2018년 선거에서 네. 너무나 많은 군사들을 잃었기 때문에 네. 지금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 저희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이 지방선거에 수도권 선거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서울과 경기에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어요? 네, 오늘 던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상하셨잖아요. 아셨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아니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근데 나올 걸 다 알고 있는데 은퇴를 생각하고 있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죠.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네. 그 경선 끝나고 나서 이제 은퇴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본인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흐름이 예. 유승민이 필요하다 이런 흐름이 좀 돌기는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는 몰랐고요. 경선 끝나고 나서는 몰랐고 지금 이제 최근의 흐름이었죠. 사실은. 예. 총리는 누가 됩니까? 한덕수 유력 얘기 나오던데 그런가요? 오늘 그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아유, 정미경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모르는데 제가 봤더니 그 이제 한덕수 총리는 네.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경제통이고 또 예. 외교통이고. 예,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의 172석을 막아낼 수 있는 분이 예.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권에서 국무총리하고 부총리를 하셨으니까 청문회 통과해서 과연 세게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 민주당이. 민주당이 반대만 할 수는 없죠. 좀 쉽진 않죠. 모양새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더군다나 이제 호남 출신이시고. 네. 예, 그러면 그 윤석열 당선자가 이렇게 뭐랄까 잡기에 아주 좋은 카드가 아닌가. 그렇게.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또 생각하고 보니까 얘기를 듣고 나 보니까 또 한덕수가 유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검사 출신입니다. 우리 의원님은. 그래서 검찰 얘기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강해진다, 너무 세진다 이렇게 우려합니다. 아니죠. 아닙니까? 예, 보세요.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검찰을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드신 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그 검찰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그게 너무 싫으니까 너무 미우니까 오죽하면 그때 당시에 그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윤석열에 대해서 그 대통령을 만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이 검찰 이거와는 다른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뭐냐면 검찰권이 검찰의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 편은 수사 안 하고 남의 편은 수사하고 그다음에 정치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검사들 정치권의 손탄 검사들을 중요한 요직에 앉혀놓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아니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세워놓고 왜 그 수사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려고 하는데 왜 그걸 막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꼴이 된 거잖아요. 막지는 못했잖아요. 아니요, 막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그걸 추미애 장관이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기 부하라 그러고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막 또 장난을 좀 하셨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권력을 향한 수사를 막으려고 한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윤석열 편을 손들어준 거죠. 알겠습니다. 검찰은
근데 검찰은 그러면 예전에 문재인 정부 전에도 초기에도 검찰은 힘이 센 적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검찰이 힘이 센데요. 네. 그 검찰의 힘은 국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 힘을 네. 권력을 가진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예,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 힘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 실패한 거예요. 만들려고 네. 만들 수도 없지요. 아니요, 근데 했죠.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한동훈 또 왜 괴롭힙니까? 한동훈 검사장을 왜 괴롭혀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을 수사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면 됐어요. 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검찰 개혁을 찬성한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근데 왜 윤석열을 그렇게 망가뜨리십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 만드신 거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하신 거 보세요. 수사지휘권 가지고. 그거 옳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앵커님은? 저한테 저는 그 입장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냐면 그 추미애 장관이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행적들을 네.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신 거잖아요. 아, 봤죠. 네. 예, 결국은 그건 잘못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번 대선에서 저는 그게 다 평가받았다고 보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그리는 그림, 나는 문재인과 반대로 그거 말고 명확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검찰을 네. 독립적이고 원래 검찰이 만들어졌던 그 배경이요. 예. 검사는 이 수사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되는 겁니다. 네. 예,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래야죠.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예, 바로 그 지점으로 원래 상식적이고 네. 원칙적인 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원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 전 정권에서 또 검찰권 막 사용해가지고 막 괴롭히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금보다 더 했을까요? 문재인 정권보다? 문재인 정권은 너무 괴롭혔잖아요. 정상적인 검사들을. 수사 못하게 하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또 지금 무혐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검사들이 11번째 무혐의를 지금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중앙지검장한테. 네. 근데 그것도 지금 계속 뭉개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정상적이지 않죠. 한동훈 검사는 어디로 와야 됩니까?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은 어디로 오고 자시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검사장을 향한 지금 문재인 정권 박범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이분들이 그 상식적이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계속 또 한동훈 검사장을 지금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박범계 장관이. 예. 그러면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야 한동훈 검사장 중앙지검장 그 박범계 장관은 중앙 또 영웅으로 만들어서 중앙지검장 시켜서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이 하는 모든 수사, 검찰이 하는 모든 수사는 다 정치 보복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요즘. 네. 아무튼 정치권에서 너무 스타를 만들어준 것도 같아요. 저 네. 중요한 검사를. 4716님께서 검사는 검사가 잘못한 것을 왜 봐줘요? 검사는 제 식구에게는 관대하잖아요. 검찰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검찰이 자기 식구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있었죠. 그렇지만 그랬죠. 있어요. 그렇지만 뭐냐면 언론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다음에 정치 권력이 그럴 땐 가만두지 않아요. 네. 그거는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봐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 검사는 혼나는 거죠. 네. 앞서 김용민 의원이 검찰이 너무 강해진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 검찰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부장 특검으로 그리고 검수완박을 실행해야 된다. 검찰 개혁을 4월 안에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검찰이 강해진다고 말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얘기 속내를 보면요. 검찰이 본인들을 민주당 쪽의 인사들 잘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수사하는 거를 못하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검찰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검찰은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하고 네, 네. 긴 건 긴 거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한 거잖아요. 내편 수사 막았잖아요. 울산시장 선거. 그다음에 지난번 원전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네. 대표적인 것만 봐도 지금 민주당이 검찰이 강해진다. 그다음에 본부장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본부장 특검이라는 게 이것도 뭐냐면 이거는 진짜 정치 공세잖아요. 윤석열 가만두지 않겠다. 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선거 때 얘기했던 대장동 특검이나 빨리 하시는 게 맞죠. 대장동 특검 해야죠. 네. 왜 대장동 특검 172석의 민주당이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 대장동 특검을 한다는데 국민의힘도 한다고 하고 민주당도 한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요. 그냥 172석이니까 하면 된다니까요. 그냥 하면 돼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대장동 특검? 네. 네. 빨리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예. 본부장 특검이 아니라 대장동 특검 네. 먼저 해라? 네. 알겠습니다. 1256님, 그렇다면 검찰이 잘못을 누가 제지합니까? 검찰이 검찰이 잘못한 적도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이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검찰 스스로 그거를 도려내지 않으면 검찰이 죽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도려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정치 권력이 강할까요? 검사의 권력이 강할까요? 정치 권력이 때로는 강합니다.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보세요. 한동훈 검사장. 그냥 죽잖아요. 계속 일이 저쪽으로 그러니까 수사할 수 없는 그 보직으로만 계속 돌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권력의 눈치 보는 검찰을 택할 것이냐. 네. 정상적인 검찰을 택할 것이냐. 네.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아무튼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검찰은. 네.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데. 네. 공수처가 역할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제가 공수처만 생각하면 솔직히 웃음이 나오는 게요. 처음에 그 공수처장이 자기 관용차로 이성윤 중앙지검장 피의자를 네. 그 모셔왔잖아요. 예. 그리고 황제 조사하고. 예. 사실 이거는 그 정상적인 명예를 중요시하는 법조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때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이 공수처장은. 네. 어떻게 그런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공수처장이.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하는 그 수사처면요. 모든 것이 최고여야 돼요. 수사력도 최고여야 되고 그 모든 그 법과 양심에 대해서 그 자기의 그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최고급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독립적이고 또 오해를 살리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세상에 자기 관용초에다가 피의자 모셔와갖고 수사하냐고요. 그럼 그때 그만뒀어야지.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제가 좀 심한 말을 쓰면 너무 지금까지 계신 것도 철면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문재인 정부하고는 확연히 달라질 거예요? 그럼요. 네. 저는 제발 검찰을 그냥 정상적으로 놔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두자. 왜 이렇게 검찰을 가지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검사들이 지금 그 검찰 개혁이라는 거 진정한 의미의 검찰 개혁은요. 그 권력이 손 타면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리고 뭐냐면 검찰이 정말 수사를 잘하고 독립적으로 하잖아요. 그 이익은 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사실 국민들에게로 돌아가요. 예. 예. 근데 지금 검찰 가지고 계속 검찰 개혁한다고 그러면서 개혁이 아니었거든. 제발 나한테는 수사하지 말아줘. 남의 편한테만 수사해줘. 이런 모습들을 문재인 정권에서 너무 많이 보고 내로남불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그다음에 지금 박범계 장관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다 봐왔기 때문에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조금 물어볼게요. 네. 김정숙 여사 네. 옷 관련해서 특활비로 옷을 샀다는 증거나 단서는 없잖아요. 저는 사실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게 된 게 뭐였냐면 네. 그 행정법원 판결이었어요. 제가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네. 이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에 대해서 제가 이제 눈여겨본 거예요. 그게 예. 무슨 얘기냐면 그 1심 법원에서 그 정보 공개하는 거 옷값의 특활비 청와대 특활비에 대해서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방어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이거는 그 뭐 국가 기밀 안보 법령에 의해서 공개 못한다 이런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개하라고. 예. 그러면 이거는 청와대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는 이렇게 안 하고 불복을 했어요. 또 계속. 항소했죠. 네, 항소했어요. 왜 항소를 했냐? 제가 봤더니 대통령 기록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아예 공개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꼼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꼼수를 피우면 안 된다. 왜냐?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과거에 2015년도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때 대표하던 시절에 얘기했어요. 청와대 특수활동비 다 공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에 와서는 법령을 이유로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 그걸 제가 딱 본 순간에 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지금 청와대의 행동과 문재인 대통령의 행위는 옳지 못하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공개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을 놓고 또 충돌하는데 이게 알박기입니까? 보통은요, 이제 정권 2학기에는 네. 사실은 서로 예의를 지켜주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지금 이거를 인사가 시작되는 거, 임기가 시작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새롭게 하는 정부에게 넘겨주는 게 저는 예의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나 임기 있으니까 며칠 남았으니까 내가 꼭 해야지 하고 한다 그러면 그거를 알박기라고 보지 정상적으로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의가 없습니까? 예의가 없는 거죠. 예의 문제로 보시나요? 네. 근데 뭐 여기는 회사에서 정해서 올려왔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보신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울시장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제 우리는 나오시니까요. 네. 오세훈 시장 말고 우리는 뭐 다른 후보는 지금 보이질 않고 있어요. 경기도는요? 경기도는 지금 심재철 전 대표하고 그다음에 네. 함진규 전 의원이 지금 나와 계시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왜 갑자기 그만둔 거죠? 아니 원래 임기가 이제 조금 남았잖아요. 지방선거까지 그걸 가져갈 거냐? 네. 아니면 지금 이제 지방선거 이제 막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타이밍에 먼저 물러서 주는 게 타이밍상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뭐 다른 자리로 가시고 뭐 그런 건 아닌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구로 갔죠. 네, 대구시장에 출마. 그러니까 하고. 그럼 홍준표, 김재원 두 분. 네. 네. 권영진 시장은 왜 그만두셨을까? 권영진 시장은 글쎄요. 그거는 권영진 시장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알려주세요. 다 아는 정미경 최고가 좀 하나는 알려주세요. 권영진 시장은 아마 건강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유승민 전 의원도 건강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건강 괜찮습니까? 예, 지금은 거기는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네. 모르는 게 없네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조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는 분이고 애정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검찰과 이 관계, 윤석열 정부와 검찰과의 관계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조금 이건 독립되고 멀어야 되는데 워낙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조심하지 않을까 봐요.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검찰 공화국이라고 그렇죠. 계속 지금 걱정되는. 민주당 쪽에서 이제 네. 말씀을 하실 거고 네. 그다음에 국민들도 걱정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검찰이 알아서 권력에 검찰이 또 유능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먼저 알아서 권력에 이렇게 충성할 가능성 그것도 좀 있어요. 저도 과거에 검사를 했지만 네. 지금까지 쭉 이제 여러 정권을 이제 거치면서 보니까요. 이번처럼 검사들이 많은 생각을 했던 시절은 없었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 스스로 아까 지금 유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검사들이 스스로 자기 조직을 어떻게 하면 지킬 건지를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제 어떤 권력이 와도 네. 본인들이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손에 타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BBK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제가 쫓겼어요. 검사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 얘기하다가 나중에 쫓겼거든요. 그런 일은 이제는 없겠죠. 검찰한테. 제가 볼 때는 누구 한 개인을 미워가지고 뭐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안 그러겠죠?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